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7년간 재건축 재개발의 경험으로 강의 드리고 있는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준비위원장 줌 공부방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2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준비위원장님과 줌 공부방 할 때는 토론도 하는데 기본적인 먼저 보여드리는 강의로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정비사업 진행 절차를 한번 상기시키드리는데 왜 상기시키드리냐? 2025년 6월부터 순서가 약간 바뀝니다. 두 번째, 준비위원회라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한번 법을 찾아봐야 되겠는데 법령 검색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준비위원회의 법적인 성격은 어떤 것이냐? 네 번째, 준비위원회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관계는 어떠냐? 그냥 소유자 중 일부가 준비위원회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죠. 다섯 번째, 준비위원회 행위를 주민총회에서 의결을 받으면 준비위원회에서 하는 행위가 소유자한테 효력을 미칠까요? 여섯 번째, 준비위원회하고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때의 계약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소유자가 지느냐? 준비위원들이 지느냐? 준비위원회가 지느냐? 이런 것까지 오늘 기초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홈페이지인 r119co.kr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강의 중에 왼쪽에 쉽게 푸는 재건축 재개발란이 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12번째가 공부방인데 12번째인 준비위원장님 공부방에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비사업 진행 절차를 잠깐 말씀을 드려야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아실 수가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많이 봤겠지만 먼저 기본계획, 그 다음에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창립총회, 조합 설립 인가,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그 다음에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처분 계획 인가, 동호수 추천 분양 계약, 이주 및 착공, 준공인가, 해산 청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 자세하면서도 개략적인 걸 아시고 싶으시면 제1강좌에 나눠서 들어가 있으니까 보십시오. 그런데 이 중에 2025년 6월 4일부터 순서가 바뀝니다. 뭐가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자, 기본계획 수립 제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이 두 번째인데 세 번째로 그 사이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시행령에 나오겠지만 어떤 경우는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된 경우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라서 이 두 개가 바뀌어져 버리는. 그 다음에 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시공자 이렇게 뒷부분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지금 보신 이 부분이 뒤에 있다가 앞으로 당겨져 온 거죠. 왜냐?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을 하려고 그러면 도시계획 업체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주민 제한도 있어야 되고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승인하도록 하니까 여러 가지 진행하는데 장애가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두 개를 순서를 바꿔놓고 대신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반드시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을 하는 걸로 바꿔놨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을 보시면은 제가 해설해 놓은 것 중에 31조가 있습니다. 이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인데 여기 보시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그런데 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라는 말이 삭제가 돼요. 삭제가 되니까 그냥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법이 바뀌기 때문에 정비계획 지정 고시 전이라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준비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정비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전작업을 했는데 내년 6월달 되면 조합 설립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먼저 만들 수 있는 업무로 좀 신축하게 바뀌게 됩니다. 대신
준비위원회가 그럼 무엇인지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개념을 정의하기에 가장 좋은 게 법령을 검색해서 그 법령에 준비위원회가 무엇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그걸로 그냥 정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필요한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에 쓰이는 말인데 이 두 개 중 그 어디에도 준비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찾느냐? 법령을 검색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법령 검색을 할 때 제가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 매년 초에 나오는 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글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글 파일을 가지고 검색을 하면 법뿐만이 아니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까지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니까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까지만 쳐도 먼저 나와요. 이것이 나옵니다. 이걸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만든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법제처 만든 사이트 메인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왼쪽이 현행법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현행법령도 있고 연협법령도 있고 그 다음 행정규칙, 자치법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현행법령을 한 다음에 검색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쳐요. 그러면 왼쪽에 쭉 나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 혹시 개정돼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예고편도 같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른쪽을 보시면 화면 내 검색이라는欄이 조그만하게 있어요. 키워보겠습니다. 이 화면 내 검색인데 이걸 클릭하면 다음처럼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준비위원회라고 치고 검색을 하면 이 법령 내에 그 용어가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없다고 위에 떠요. 이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가서 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 법령 어디에도 준비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없다. 그럼 이제 우리가 준비위원회에 관한 개념 정의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론상으로 제가 한 준비위원회에 관한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위원회라는 것이 추진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 몇 사람이 모여서 사전에 사업을 추진하는 모임 또는 단체를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때는 토지 등 소유자 몇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추진하는 모임 또는 단체. 자, 그리고 사업 시행자로서 조합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접하게 되는 게 신탁업자죠. 근데 신탁업자인데 이 신탁업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모여서 만든 모임 또는 단체. 이 정도로 저는 정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준비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그래서 세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위원회가 뭐죠?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 그게 법적인 성격이 뭐가 있을까? 먼저 첫 번째로 그냥 일반적으로 사적 모임이에요.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 한번 해보자 라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모임에 불과합니다. 민법처럼 무슨 사업에 관해서 한다 그러면 조합이 되겠지만 이건 그런 성격도 아니기 때문에 사적 모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만약에 준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인정받고 싶다 하고 생각이 돼서 준비위원회 규약을 만들고 또 준비위원회 회원의 가입 탈퇴 조항을 규약 안에 두고 대표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의사결정기관은 무엇이며 협의는 어떻게 징수한다는 등의 규약에 관련된 것을 만들고 조직적인 행동을 해서 단체성을 가질 경우에는 민법상 비법인 사단이라는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이라는 것은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등기할 수 있도록 돼요. 그 경우는 그냥 법인입니다. 그런데 등기할 수 없는 경우니까 비법인 사단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성격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중점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개인적인 모임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러면 이렇게 성격을 규정할 경우에 준비위원회하고 토지 등 소유자와의 관계가 뭐냐? 준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토지 등 소유자한테 영향을 미치느냐는 거죠. 저는 준비위원회의 의결 내용이나 행위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비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당신도 따르십시오. 안 따르면 강제력을 부여하면 이런 효력이 없어요. 그냥 준비위원회에서 일을 합니다. 좀 소유자님께서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빨리 하게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라는 정도지 법적으로 강제성 있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준비위원회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행위지 토지대항 소유자한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준비위원들은 고생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소유자한테 효력이 없으면 그럼 우리는 뭐냐? 라는 거죠. 자, 그래서 5번째로 준비위원회 행위를 주민총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총회장에 오게 한 다음에 의결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총회 소집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용을 의결하고자 하거니 아니면 설명하고자 하니 참석합시오 해가지고 준비위원들이 주관이 돼가지고 주민총회를 소집을 해요. 소집을 하는데 추진위원회 개념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를 보면 이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개념이 어떻게 되죠? 준비위원회가 추진위원회를 만들게 하는 거니까 추진위원회를 보면 첫 번째 추진위원회는 과반수 동의를 얻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동의가 되면 사람이 나눠지게 되죠. 동의한 사람과 미동의한 사람. 이 중에 추진위원회가 어느 걸까요? 동의한 사람이 노란색이다. 동의하는 사람 파란색이다. 이 전체다. 그죠? 이 중에 어느 걸까요? 네 번째, 제가 강의할 때 우스갯소리로 답 없다. 방금 말한 거. 아무것도 답 아니다. 뭐죠? 정답은 답 없다가 맞습니다. 추진위원회 개념은 10분의 1 소유자로 뽑힌 추진위원들만의 모임. 이것이 추진위원회예요. 그럼 주민총회가 이때 등장합니다. 이건 법령에 있는 개념이에요. 이 안에 있는 전부 다의 모임이에요. 전부 다의 모임. 그러니까 주민총회가 전부 다의 모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준비위원님들께서 주민총회를 소집을 해요. 주민총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주민총회에서 의결이 됐으니까 준비위원회 한 행위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준비위원회 개념은 이 안에 어디 있느냐? 이 안에 어디 있느냐? 주민총회 개념까지 나왔죠. 준비위원회 개념은 어디냐? 없습니다. 준비위원회 개념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결론은 뭐냐? 준비위원회와 주민총회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주민총회라는 개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후에 토지 등 소유자 전체가 모여서 총회를 할 때에 그 효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위원회 단계에서 주민총회에서 준비위원회 업무에 관한 의뢰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자, 준비위원님들이 주민등록 소집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의결을 받았어요. 찬성회가 받았어요. 그 다음 토지 등 소유 때 주민총회 의결을 하는 게 이렇게 따르십시오. 따르십시오.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표현을 이렇게 강조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인 효력은 권유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위원회의 행위는 추후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된 이후에 주민총회 또는 조합 설립으로 바로 가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총회 또는 신탁업자가 지정된 뒤에 토지등 소유자 전체의 소유자 모임을 토지등 소유자 전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기존에 했던 내용, 계약, 관계 그리고 자금 집행에 대한 보전 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례로 주민총회를 소집했더니만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준비위원회에서 막 했어. 그런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에 올렸더니만 기존에 썼던 게 너무 돈도 많고 말도 안 되고 이거 인정 못했니? 인정을 안 해줘 버리면 그 이전에 했던 준비위원회가 했던 행위, 자금 집행에 관한 책임은 다 준비위원들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준비위원회하고 업체가 체결한 계약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조금 답이 나왔죠? 추후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약서에 날이 난 사람들이
책임을 지요. 이게 이제 돈이 걸린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간혹준비위원회 단계에서 PM 계약, 도시계획 업체 계획, 돈이 오고 가죠. PM에 대한 대가, 도시계획 용적에 대한 대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서명을 하고 했다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돈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면피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 준비위원장님 중본부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기본 강의로서 r119co.kr에 들어가시면 왼쪽에 쉽게 푸는 재건축 재개발란의 마지막 준비위원장님 공부방에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